좁고 긴 주방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철거를 확 해버렸죠. 그랬더니 깊고 좁은 이 주방이 얕고 넓게 보이는 거죠. 이 베리에이션 안에서 다 해결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주방이냐? 좁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런 주방이 디자인적으로 풀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형태의 주방은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그간 우리 무아가 쌓아왔던 노하우를 제가 전부 한번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좁고 긴 주방이 왜 불편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평면들입니다. 딱 불편하게 생겼죠. 보통 깊이는 4300에서 4800 정도가 되고요. 폭은 3000에서 3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러니까 더 모양이 테트리스 같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평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덕션과 싱크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좁고 긴 형태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세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에서 좁고 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동굴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굴 같은 주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는 우리 가족이 고립되기 때문이에요. 더 좁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꼭 이게 측면에 날개벽이 조금 서 있거나, 왜냐면 키 큰 장을 가려야 되니까 날개벽이 없어도 키 큰 장이 옆구리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좁고 긴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뭘 놓느냐? 바로 식탁을 놓게 되는데요. 냉장고나 날개벽 때문에 폭이 좁은 상태에다가 4인용 식탁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입구가 좁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방들이 풀기도 어렵고 복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면에서 넓어 보이는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날개벽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더 좁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날개벽 아니면 키 큰 장이거든요. 이거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쪽 깊이에 있는 메인 기능들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면을 보시면 싱크대와 인덕션이 안쪽으로 이제 짱 박혀 있죠. 이런 평면은 대면형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면형 주방이라는 거는 거실과 주방에 있는 우리 두 가족이 서로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는 구조를 대면형 주방이라고 합니다. 싱크대와 인덕션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고 냉장고나 키 큰 장 같은 큰 덩어리들은 뒤쪽으로 보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례를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분양 면적이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깊이가 4600이고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폭이 330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죠? 뒤쪽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고객님이 집에 갔을 때 주방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럼 왜 답답하게 보였을까? 첫 번째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이 키 큰 장 때문입니다. 폭이 거의 900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열려있는 공간이 더 좁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주방의 크기가 키 큰 장을 뺀 나머지 공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좁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치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폭이 3300인데 키 큰 장이 제가 얼마나 그랬죠? 90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이 2400이죠. 그럼 4인용 식탁 800에 1600짜리 넣는다고 했을 때 가로로 한번 넣어볼게요. 가로로 식탁을 넣었을 때 통로가 얼마 나오느냐? 700에서 8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로로 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뒤에 뭐 평상형 의자 하나 들어가고 이 세워놓는 이제 독립식 의자 3개를 놨을 때 또 의자 뺐다 넣었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평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너무 좁다는 거죠. 여러분 애프터를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개방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나왔는지 제가 이 디자인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는 측면에 있던 냉장고 장이랑 키 큰 장이 있었죠. 얘를 뒤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배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쪽에 개방감을 준 거죠. 그랬더니 깊고 좁은 이 주방이 얕고 넓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싱크대와 인덕션을 최대한 앞으로 가지고 와서 대면형 구조를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 싱크대, 인덕션, 냉장고 이 삼각 동선이 만들어지죠. 주방 동선에서 가장 좋다고도 말하는 동선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하부장과 상부장이 있죠. 근데 상부장을 저희가 지금 딱 끌어놨죠. 상부장을 이 싱크대의 폭이랑 길이랑 똑같이 앞으로 쭉 끌고 나왔을 때는 덩어리가 앞으로 따라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앞쪽에는 무지선반으로 약간 개방감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상부장 측면이 냉장고 키 큰 장이랑 면이 딱 맞으니까 뒤에 배면이 생기고 하부장이 이렇게 쭉 따라오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밸런스도 예쁘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개방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인용 식탁을 앞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치수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폭이 3,300일 때 하부장이 700이죠. 그리고 오른쪽 벽에서 우리가 4인용 식탁을 놓을 거니까 800에 1600짜리 넣는다고 봤을 때 1600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통로가 얼마일까? 1000이 나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4인용 식탁도 되게 널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개방감이 있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물건이나 가구 중에 가장 높은 게 싱크대예요. 높이가 얼마냐? 900입니다. 근데 아파트 층고가 보통 2200에서 2300이라고 봤을 때 2300에서 900을 빼고 나면은 상부에 열려있는 공간이 1400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약간 얘가 위에가 더 넓고 아래가 묵직하죠. 그랬을 때 개방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하부에 들어가는 어떤 가구나 볼륨들은 주방 싱크대인 900보다는 높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방감을 위해서 배면을 세웠죠. 그걸 개방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장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뒤쪽에는 주로 소과정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나 이런 장을 만들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방에 또 뭐가 필요하죠? 수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분명히 사진 보고 이 말씀 하실 거예요. 환기를 어떻게 하느냐? 환기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드릴게요. 환기창 있는 부분에 저희가 앞쪽에 도어만 달아드렸지 얘를 열었을 때 샤시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낮은 장이 있으니까 거기 위에 소과전장을 그냥 시즌대로 입맛대로 올려놓으실 수 있겠죠. 환기도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와인에 좀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냉장고장 뒤쪽으로 와인 셀러를 꼭 가지고 싶다 그러셔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서 키 큰 가전이 몇 개가 있죠? 냉장고 양계형 하나, 원도어 하나, 그리고 와인 셀러까지 있죠. 그러면 이 가전이 사실 4개가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스를 좀 드린다면 저 같으면 냉장고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하시면 와인 셀러 자리에 보관용 냉장고, 비스포크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앞쪽에는 냉장고를 하나 빼고 키 큰 장이나 이런 수납장을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씀씀이 있게 잘 수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작년에 준공된 분양면적 25평 아파트예요.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공사비 줄이는 방법이라는 영상으로 소개했던 집이에요. 20평대이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평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주방의 깊이는 4800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폭이 3000밖에 안 돼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 중에 이 폭이 제일 좁습니다. 비포를 보시면은 전체 폭이 3000인데 왼쪽 편에 날개벽이 있죠. 냉장고장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얘가 900입니다.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주방을 느끼는 개방감은 21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 역시나 싱크대와 인덕션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답답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용도실이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또 테트리스처럼 더 좁아 보이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풀었는지 좀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고객님은 식탁이 필요 없다 그러셨고요. 아일랜드와 홈바를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덩어리가 큰 날개벽과 냉장고장을 제가 철거를 확 해버렸죠. 그럼 폭이 확보가 됩니다. 3000밖에 안 됐지만 3000이 그나마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장을 어디로 보냈죠? 다용도실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배면으로 냉장고장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배면에 폭을 얼마나 만들어 할 거냐? 이 싱크대 하부장과 배면이라 부르는 냉장고장 혹은 키 큰 장이랑 이 통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미니멈 950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은 1000이 되면 되게 좋은데 큰 집에서는 1200까지도 확보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집이 작으니까 미니멈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미니멈 사이즈가 얼마다? 950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싱크대에 붙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때 뒤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싱크대와 인덕션 공간을 저희가 앞쪽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기역자로 생겨진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죠. 이 집이 20평대로 좁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알차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크대를 650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650으로 만들까요? 650이라고 하는 싱크대는 수전이 상판에 들어갈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예요. 그 이상 줄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전체 폭 3000에서 650을 빼면 얼마가 남죠? 2350이 남죠. 근데 통로를 950도 뺐더니 1400이 남죠. 그럼 우리는 1400짜리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1400이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사무실 책상이 1400에서 700입니다. 홈바 2개
개 의자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율이 잘 맞는 아일랜드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치수 좋아하시니까 제가 인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높이 값도 말씀을 드릴게요. 홈바의 높이는 싱크대 높이와 똑같은 900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 식탁 의자는 보통 높이가 450 정도 되는데 홈바의 의자는 600 정도입니다. 이렇게 600 정도를 만드는 이유가 홈바에 앉은 사람이랑 반대편에 아일랜드에 서 있는 사람이랑 서로 바라봤을 때 눈높이가 딱 맞아요. 그렇다면 홈바가 여기 들어온 대신에 식탁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객님이 거실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거실에 6인용 식탁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딸려나가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를 보시면 옆에 기역자로 낮은 장이 하나 붙어 있죠. 사실 저는 일자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뭘 좀 올려둘 수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역자로 만들어 드렸는데 추천은 별로 안 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냉장고 문이 열렸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짝을 열었을 때 90도로 열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냉장고 문짝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하부 냉장고 보면 여기 서랍이 몇 개 있습니다. 서랍을 뽑으려면 문짝에 뭐가 달려있으면 안 되겠죠. 상부에는 뭔가 이렇게 렉이 있는데 하부 서랍과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90도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블라인드를 올리면 현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딱 되어 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현관벽이 비내력벽으로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현관에 있는 거울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아일랜드에 붙어있는 거울과 가운데 껴져 있는 투명 유리가 반사되면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재밌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저는 디자이너의 센스 같은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이런 답도 없는 구조에서도 대면형 주방이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이 집은 200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분양 면적이 29평형 아파트예요. 근데 주방의 깊이는 4,800, 폭은 얼마죠? 3,600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사례 중에 가장 가로폭이 넓어요. 비포를 한번 보실게요. 똑같이 다용도실이 이렇게 안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반대편 벽에 냉장고장 날개벽이 또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주방으로 인식하는 폭은 3,600이 아니라 냉장고장이 있는 이 날개벽, 이 900을 제외한 2,700이 우리가 느끼는 주방의 개방감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사례 중에 폭이 3,600으로 가장 넓은데도 불구하고 좁게 보이지 않으세요? 애프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싱크대와 쿡이 포함된 굉장히 큰 대형 아일랜드를 갖고 싶다는 것이 꿈이자 어떤 목표이자 늦으셨어요. 그래서 대형 아일랜드가 초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드렸죠? 앞쪽으로 폭이 2,800, 그리고 뎁스가 1,000짜리 정말 큰 사이즈의 대형 아일랜드와 홈바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벽을 면해서 인덕션 공간은 저희가 면을 딱 맞춰가지고 딱 집어넣어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 저희 집 영상 보셨죠? 저희 집처럼 앞뒤로 싱크와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할 때 많이 튀기 때문에 이 구조가 너무 좋아요. 우리 고객님도 동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대신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 냉장고랑 냉장고 장들이 대면이라고 부르는 쿡 공간 뒤쪽으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냉장고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상적인 삼각동선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대신 엄청나게 큰 아일랜드를 무조건 가지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처럼 우리가 냉장고를 이 쿡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이 쿠킹 공간을 싱크대 옆쪽에다 만들어 드렸으면 우리가 뭘 포기했어야 되냐면 앉을 수 있는 이 홈바를 포기했었어야 돼요. 근데 식탁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아침에 아기랑 그리고 남편이랑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홈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를 조금 멀리 두고 그 자리에다가 쿡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아일랜드를 선택하시면서 식탁은 거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방과 가까운 곳에 식탁 공간을 마련해 두고 뒤쪽에 소파를 배치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테이블만 있으면 안 되고 소파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엉덩이 편한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제작 소파 같은 체어를 만들어 드렸죠. 이게 식탁 테이블랑 높이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하는 약간 하이엔드 버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가 쪽으로 테이블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가에다가 식탁을 배치했을 때는 앞뒤에 확장했었던 그 날개벽에다가 홈바라든지 장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쓸 수 있고요. 지금 보내드리는 이 영상들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 큰
주문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쿡 공간, 이 뒤쪽으로는 냉장고와 수납 공간들을 이렇게 배치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또 폴딩 도어를 저희가 적용을 했어요. 폴딩 도어를 쫙 열면 그 상판 위에다가 소과전이 막 올려져 있고 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서 가장 많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운 평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이 40, 50평 좀 되고 집이 정말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면 좋겠지만 20평대, 30평대라고 하는 한정된 사이즈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스터디온 베스트 레이아웃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요거 이 베리에이션 안에서 다 해결될 겁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실패 안 하시니까요. 말씀드렸던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다운 집, 우리 가족다운 집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아가 준비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소식을 급히 전해드립니다. 제가 디자이너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술의 발달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발달되고 있잖아요. 뭐 빅데이터, AI, 챗 GPT까지.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는 우리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제가 다뤄볼까 합니다. 날짜는 월 3일 수요일 저녁이고요. 강남의 영림빌딩이죠. 영림 홈앤리빙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아 쇼룸 되는 거 아시죠? 대상은 인테리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디자이너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아닙니다. 네, 대표님들은 제가 따로 한번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댓글에 링크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